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기 위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시청해 주고 계시는 모든 교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목 옆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더보기 눌러보시면 더 볼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자들 알아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미국 정보기관의 아마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 같은데 천조국 파랭이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가장 최근에 띄우는 동영상을 봤더니 북쪽의 김정은이가 바로 우리 미군들이 쓰고 있는 그 무인기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장면을 띄우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한숨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좀 잠깐 좀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개새끼. 진짜. What he did, he doesn't deserve to walk away without consequences. The moment I saw this image, I was completely stunned. Do you remember when Moon Jae-in handed a USB to Kim Jong-un during their summit? Back then, he said the contents were confidential. He couldn't disclose what was inside. Now it's starting to make sense. That USB most likely contains sensitive state information. And the president of the democratic nation handed that directly to the enemy, North Korea. If that's not betrayal, what is? It's honestly beyond shocking. There's no words. To those who supported him, you seriously need to reflect on what you enabled. This whole impeachment crisis should be a turning point. It's time for South Korean politics to grow up. How much longer are you going to stay stuck in outdated, pro-propaganda-driven politics? Let's be honest. This isn't just a problem with the politicians. It's the voters who keep falling for the same shallow tricks. And let's be real, it's not a small number anymore. 이제 한국도 좀 변하자.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시고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외국인 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께서 매번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방송을 하고 계세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지난 2년 전입니다. 2023년 러시아의 쇼이구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전승절 70주년 기념을 한다는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북쪽에서 지금 어떤 동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한창 바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 푸틴의 군사사절로 국빈급 예우를 받았어요. 나중에 파악한 얘기지만은 그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저녁으로 황홀경에 에브리 나이트 홍콩 여행을 하느라고 너무나 북쪽 에미나이들과 깊은 살과 살이 맞닿는 뼈와 살이 타는 밤을 보내고 러시아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향응과 뇌물을 받아먹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에 잘렸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소위 무장장비 전시회 2023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북한 아이들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MQ-9 그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무인 비행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RQ-4 글로벌 호크의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소위 복제판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이 북쪽 아이들이 이미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발을 발표했던 500km급의 무인 정찰기의 개발 성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원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MQ-9입니다. 또 하나는 북조선 인민군대가 보유하게 된 이 MQ-9 유사품입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이런 북한 괴뢰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깊이 의심되는 게 바로 남쪽에 지금 양산에서 책 장사하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자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이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무인 비행기를 보면은요, MQ-9 리퍼 오리지널 제품은 무장 장착대, 즉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날개당 2개씩인데 북쪽 애들은 날개당 3개씩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RQ-4 글로벌 호크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원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RQ-4 글로벌 호크와 김정은이 옆에 서 있는 글로벌 호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미군의 무기 체계가 지금 북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체적인 센서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겉의 모양만 비슷하고 속 내용은 깡통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소위 영화에서 소품으로나 나올 법한 이런 제품들이 북쪽 애들이 소위 무장 전시회장에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때려잡아야 될 상황은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그 USB입니다. 이 USB는 북쪽으로 넘어간 뒤에 북의 서기실과 당 조직 지도부, 그 다음에 대남 공작부서 친구들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전부 다 뒤로 졸도해서 실신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그만치 대항목만 1,700개가 넘습니다. 대항목입니다. 소항목, 중항목도 아니고 대항목이 1,700개가 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그야말로 국가 기밀이 아닌 것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이 문재인이가 넘긴 USB를 우리 공작원들이 갖고 왔었습니다. 카피를 해서 남쪽에다가 팔아먹으려고 했죠. 당시 가격은 3만 달러였습니다. 자, 2018년 4월 27일에 넘겼고 2019년도 초부터 이 문재인이 넘긴 이 USB를 북쪽의 공작원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더 싼 가격으로 확보하려면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리고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 정권 하에 국정원이었으니까 하더라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국정원에서는 이와 같은 USB가 어디에서 조립이 됐고 어디에서
자료가 통합되어 북한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맘만 먹으면 하루면은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조사 내용을 당시 국가정보원장 김규현과 그 밑에 있는 식솔들은 어느 누구 하나 이 USB를 찾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천조국 발행이가 나와서 이 김정은이가 RQ4 글로벌 호크 앞에 서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이를 깨뭅니다. 입술을 깨물어요.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정말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천조국 발행이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그런 소회를 표현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소위 커맨드 포스트, CP에서, 지휘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발행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분노를 표출하라. Fire and Fear. 화염과 분노를 표출하고 그 짓을 한 자들에 대해서 곧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바란다. 라는 본사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은 동영상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와서 저질렀던 범죄가 이미 잡혀져서 하드 에비던스, 빼박 증거가 지금 미국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지금 요청하는 것은 지난 2018년, 벌써 7년 전 일이 되는군요. 7년 전에 문재인이가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겼던 그 USB에 대한 지금 분통을 삼키는, 분루를 삼키는 이와 같은 방송을 하도록끔 천조국 발행이한테 지시가 내려간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입수한 USB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수로 발전 방식에 대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북에 거의 무한대의 암호화폐를 통해서 경제 제재를 탈피할 수 있는, 즉 돈을 지원하는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죠. 거기에 대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주요한 핵심 정보사항들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체, 예를 들면 한화 디펜스, 혹은 LIG 넥스원, 또 풍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등 기라성과 같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의 모든 회사에 대한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넘어갔다는 얘기는요, 해커들에 의해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산업시설들, 방위산업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패스워드, 즉 암호를 다 넘겼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2018년 4월 27일 이후부터는 북의 해커 집단들이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 내부를 들여다보고 도둑질을 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천조국 발행이가 보여주는 RQ4 글로벌 호크도 그렇고 MQ9도 그렇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들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뭐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그 USB 덕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짓을 또 합니다. 뭡니까? 이 모든 USB 안의 재료들은 대통령 기록물실에서 이미 다 제거를 했다 하니 안심하고 가져가도 좋다라고 김정은이를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문재인은 북의 대남 공작원 간첩, 에스피오나지, 에이전트입니까? 아니면 그가 말하는
남쪽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규현이란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 놀러 가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갔었을까요? 도대체 인사 문제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한 김규현이라는 이전 국정원장께서 그 국정원장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간첩은 좀 잡았나요? 간첩 잡는 최고의 명수, 우리 후배들 중에 황땡땡이라는 후배가 있어요. 응? 자, 여기서 그냥 이름을 바꿔서 제가 황영웅이라 그럴게. 이 황영웅이라는 후배는 간첩 잡는데 특별한 소양이 되어 있고 재주가 있고 그를 위해서 평생을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입사한 이래 오직 그 업무 해왔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는데, 자, 지금 수사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던 전라도 출신 내지는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바쳤던 자들이 이 황 후배가 다시금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그들이 모두 쓰레기라는 게 입증이 되고, 그리고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그동안 간첩을 많이 잡아 특진을 해왔던 이 황 직원은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황 후배가 바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스크 쓰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다고 해서 구설에 올랐던 바로 그 후배입니다. 국내 굴지에 명문대학을 나왔고 또 그 명문대학 나왔을 뿐만 아니라 수사 업무에 탁월하게 전문화된 특화된 기술과 과학적인 전문 역량을 익힘으로 인해서 최고의 간첩을 잡는 전문가가 되었죠.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도 황 국장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망가졌던 겁니다. 자, 우리 황 국장뿐만 아니에요. 해외 파트 쪽에서 또 대북 파트 쪽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들 진급을 안 시키고 모가지를 잘라서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같이 유능한 직원들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두려운 존재들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진급해왔던 그런 가짜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 가짜들은 또아리를 틀고 그들끼리 소위 말하는 마피아, 카르텔을 만들어서 유능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짓들을 한 것이죠.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기가 일이 늑대 승량이 여우 수준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쪽제비, 오소리들보다 못한 아주 개쓰레기들이 그런 짓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천조국 발행위가 지금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이 얘기는 그건 뭐다? CIA나 DIA, NSA의 헤드쿼터에서 지금 초경로 분노를 했다는 얘기가 그대로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워싱턴에 무슨 애들이 몇 명 나가 있긴 해도 지금 현재 CIA가 국정원 애들을 정말로 헌식장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발가락 사이 때만큼도 여기질 않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수미테리 사건 이후로 국정원 이자들은 정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것들이다. 저것들은 전원이다. 간첩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재인 시절에 그 구습이 하나도 씻겨지지 않은, 개선되지 않은 정말 사악한 개쓰레기들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CIA와 지금 국정원 사이에는 정상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CIA라고 하더라도 워싱턴에 나와 있는 국정원 애들을 인간으로 볼까요? 절대로 사람 새끼로 쳐다보지 않겠죠. 뭐로 볼까요? 그러면 쥐새끼보다도 못한 놈들. 신용, 신이라고는
좁쌀만큼 넘는 개쓰레기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 새로 온 사람이 워싱턴에서 대사하다 온 사람이에요. 영어를 곧잘 한다고 하죠. 고시도 붙었고 서울대학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가 그런 조건이 과연 국가의 비밀 정보 업무를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3D 업종에 dangerous, difficult, 또 하나가 뭐죠? dirty.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영역에 이 시궁창물에 똥물에 손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집어넣고 온몸을 집어넣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정보 공작 업무인데, 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국정원장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다? 이거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저도 호소를 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 안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홍장훈이 같이 비루하고 더럽고 야비한 놈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최소 적어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는 있을 거다.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홍장훈이처럼 살아야만 승진도 하고 자리도 받고 좋은 보직을 받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개인의 일신상의 이로움, 개인의 출세, 개인의 승진, 진급, 보직 확보 이런 것들이 국가 비밀 정보 조직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무슨 일이 어디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자, 문재인이 이와 같은 여적죄를 저질렀는데도 국정원장으로 온 서울대학교 출신의 2명의 국정원장, 김규현, 조태용, 이 사람들은 전혀 문재인의 간첩죄, 여적죄, 반국가 반역죄 등등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구조해내는 것은 이런 대역죄를 진 모반을 획책했던 자들, 이런 간첩들, 반국가 세력들을 잡아내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을 업무 복귀하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될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일을 단순하게 지금 검찰에서 무슨 뇌물죄 이러고 헛소리를 하는데, 뇌물죄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 김정은이한테 가져다 둔 그 돈, 대북 생션을 위반했던 그 죄악이 더 클 텐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미국에서 슬슬 지금 풀무가 지금 끓고 있어요. 자, 풀무가 끓어서 넘치는 날에는 전부 다 타 죽습니다. 포항제철 용강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쇠물이 그게 액체 상태처럼 끓어서 녹고 있을 때 그것들이 끓어 넘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다들 옆에 있는 사람은 타 죽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천조국 발행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다? 너네들 지금부터 간첩 안 잡고 또 자빠져서 놀고 있으면 너희 놈들부터 전부 다 죽여 없애겠다는 지금 엄중한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천조국 발행이 극간년 하나가 떠드는 게 뭐라고 이딴 식으로 지금 국정원에서도 생각하고 있겠죠. 검찰도 그러고 있겠죠. 방첩사까지도 그러고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돌아오는 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국정원하고 검찰, 방첩사만 죽으면 다행일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함께 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가 없죠. 자, 당연히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우리는 국가 대개조 사업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떨쳐 일어나셔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계몽된 상태를 그대로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지금 국가를 좀먹고 있는 저 악귀들, 귀태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반국가 세력들을 국민의 손으로 일종의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시키고 이뤄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나라의 이 민족 앞에 미래는 결코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제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토요일 날 집회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강고하고 견결한 의지를 밝혀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많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오늘날의 불법 탄핵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국민의 손으로 저 반국가 세력들의 처단까지 할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응원도 멈추지 말고 더 강력하게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